새벽 5시가 되면 아직 도시 전체가 완전히 깨어나지 않은 시간이라서 거리에는 차도 거의 다니지 않고 건물들 사이로는 어둠과 희미한 아침빛이 섞인 공기가 조용히 흐르고 있습니다. 낮이 되면 수많은 사람들이 드나들며 분주하게 움직이는 대기업 본사 건물도 이 시간만큼은 숨을 죽인 듯 고요하게 서 있는데 마치 거대한 건물 전체가 잠시 쉬고 있는 것처럼 느껴질 정도입니다. 그런 적막한 공간 안에서 유일하게 움직이고 있는 사람이 한 분 계십니다. 바로 청소를 맡고 계신 김복순 할머니이십니다. 연세는 68이시고 허리는 세월의 무게를 이기지 못해 조금 굽어 있으시지만 손놀림만큼은 여전히 정확하고 익숙하셔서 오랜 시간 같은 일을 반복해 오셨다는 것이 자연스럽게 느껴집니다. 할머니께서는 아무 말 없이 바닥을 닦고 계시는데 걸레가 바닥을 스치는 소리가 조용한 건물 안에서 유난히 또렷하게 들려옵니다. 사각사각하는 그 일정한 소리는 마치 이 공간에 아직 살아있는 시간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유일한 신호처럼 느껴지고 그 리듬을 따라 할머니의 하루가 조용히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 출근하는 사람은 거의 없기 때문에 넓은 복도도 회의실도 로비도 모두 텅 비어 있고 그 넓은 공간을 오직 한 사람의 움직임이 채우고 있는 모습은 왠지 모르게 쓸쓸하면서도 단단한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김복순 할머니께서는 늘 이 시간에 일을 시작하십니다. 보통은 새벽 4시 40분쯤 계속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좋아요, 댓글, 알람 부탁드립니다. 건물에 도착하시는데 때로는 경비 아저씨보다 먼저 와 계실 때도 있어서 왜 그렇게 일찍 나오시느냐는 질문을 여러 번 들으셨지만 그럴 때마다 할머니께서는 늘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냥 이 시간이 좋아서요. 라고요. 겉으로 들으면 단순한 대답처럼 보이지만 그 말 속에는 사실 다른 이유들이 함께 담겨 있습니다. 사람이 없는 시간이라는 것이 할머니께는 참 편한 시간이었습니다. 누군가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고 괜히 스쳐 지나가는 말에 마음이 다치지 않아도 되며 그저 자신이 해야 할 일을 묵묵히 해낼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일까요? 할머니께서는 이 고요한 시간 속에서 일하는 것을 오히려 더 편안하게 느끼고 계셨습니다. 걸레를 한번 헹구기 위해 양동이를 들고 화장실로 들어가시면 수도에서 물이 쏟아지는 소리가 텅 빈 공간에 울려 퍼지는데 그 소리를 잠시 가만히 듣고 계시다가 문득 손을 멈추시고 아주 작게 말씀하십니다. 참 조용하더라고요. 그 짧은 말 속에는 이상하게도 편안함과 쓸쓸함이 함께 섞여 있어서 듣는 사람의 마음까지 잠시 멈추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잠깐 고개를 들어 거울을 바라보시면 희끗해진 머리와 조금 처진 눈매 그리고 오랜 시간 쌓인 피로가 자연스럽게 비쳐 보입니다. 하지만 할머니께서는 그 모습을 오래 바라보지 않으십니다. 이미 너무 익숙해진 얼굴이기 때문입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달라진 모습도 그 안에 담긴 이야기들도 이제는 특별하게 느껴지지 않을 만큼 자연스러워졌기 때문입니다. 다시 걸레를 짜서 복도로 나오시면 형광등 불빛 아래 바닥은 이미 깨끗하게 닦여 반짝이고 있지만 할머니께서는 한 번 더 바닥을 닦으십니다. 누가 보지 않아도 상관없다는 듯이 그리고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다는 듯이 조용히 손을 움직이십니다. 그 모습에는 오래전부터 지켜온 어떤 태도 같은 것이 담겨 있는데 할머니께서는 늘 속으로 이렇게 생각해 오셨습니다. 누가 보든 안 보든 해야 할 일은 똑같다고요. 일을 하시다 보면 자연스럽게 여러 생각들이 떠오르기도 합니다. 그 생각들은 늘 비슷한 방향으로 흐르는데 먼저 떠오르는 것은 먼저 세상을 떠난 남편입니다. 벌써 10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지만 그날 이후로
집안의 공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단순히 조용해진 것이 아니라 사람이 사라진 자리를 채우지 못한 채 그대로 남아있는 듯한 느낌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생각은 아들에 대한 것입니다. 한때는 자주 연락을 기다리셨고 혹시라도 전화가 올까봐 휴대폰을 가까이 두고 지내셨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 기다림마저 조금씩 지쳐버렸습니다. 지금은 애써 생각하지 않으려고 하시지만 완전히 잊혀지는 것은 아니어서 문득문득 떠오르곤 합니다. 그럴 때면 할머니께서는 고개를 살짝 흔드시며 아이고 또 쓸데없는 생각을 하네라고 스스로를 다잡으시고는 걸레를 조금 더 힘주어 바닥에 밀어붙이십니다. 마치 떠오르는 기억들을 바닥과 함께 닦아내려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복도 끝 창문으로 아주 희미하게 아침빛이 스며들기 시작하면 그 빛이 바닥 위에 길게 드리워지면서 할머니께서 닦아놓은 부분이 더욱 또렷하게 드러납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시던 할머니의 입가에는 아주 작고 조용한 미소가 스칩니다. 그래도 깨끗하니까 좋네라는 말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오고 그 말에는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에게 건네는 위로 같은 느낌이 담겨 있습니다. 이 넓은 건물 안에서 할머니의 존재는 눈에 잘 띄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공간이 이렇게 반짝일 수 있는 데에는 할머니의 손길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도 결국은 할머니 자신이십니다. 잠시 일을 멈추고 텅 빈 로비를 바라보시면 몇 시간 뒤 이곳이 어떻게 변할지 자연스럽게 떠오릅니다. 사람들로 가득 차고 각자의 목적을 가지고 빠르게 움직이며 누군가는 성공을 향해 달려가고 누군가는 뒤처지지 않기 위해 애쓰는 모습들이 이 공간을 채우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그런 모든 일들과 상관없이 그저 고요하고 그 고요함 속에서 할머니는 조용히 자신의 일을 이어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다시 걸레를 들며 낮게 말씀하십니다. 사람 없을 때가 제일 편하지라고요. 그 말은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 쌓여온 삶의 방식과도 같은 말입니다. 사람들 사이에서가 아니라 사람들 사이를 떠받치는 자리에서 묵묵히 살아온 시간들이 그 말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은 아무도 모르고 할머니 자신도 알지 못하고 계시지만 이렇게 고요하게 시작된 이 새벽이 머지않아 할머니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는 순간으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다만 지금 이 순간의 할머니께서는 그저 오늘도 늘 그랬던 것처럼 조용히 바닥을 닦으며 하루를 시작하고 계실 뿐입니다. 그날도 김복순 할머니께서는 늘 하시던 것처럼 조용히 복도를 닦고 계셨습니다. 아직 해가 완전히 떠오르지 않은 시간이라 건물 안에는 여전히 정막이 흐르고 있었고 형광등 불빛 아래에서 반짝이는 바닥과 규칙적으로 들려오는 걸레 소리만이 이 공간에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복도 끝까지 한번 닦고 나서 방향을 바꾸시려던 순간 멀리서 엘리베이터 작동 소리가 아주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평소라면 이 시간에 엘리베이터가 움직이는 일은 거의 없기 때문에 할머니께서는 걸레를 든 채로 잠시 손을 멈추시고 소리가 나는 쪽을 바라보셨습니다. 조용했던 공간에 갑자기 생긴 작은 변화가 이상하게 크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잠시 후 엘리베이터 문이 천천히 열리는 소리가 복도 끝에서 들려왔습니다. 그 소리는 고요한 공기를 가르듯 또렷하게 퍼졌고 할머니께서는 무심코 그쪽을 향해 몇 걸음 시선을 옮기셨습니다. 문이 완전히 열리자 그 안에서 한 사람이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그분은 연세가 꽤 있어 보이는 할머니였지만 김복순 할머니와는 전혀 다른 분위기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단정하게 정리된 머리와 몸에 잘 맞는 코트, 그리고 과하지 않으면서도 자연스럽게 느껴지는 고급스러운 옷차림은 이른 새벽에 텅 빈 회사 건물과는 어딘가 어울리지 않는 듯 하면서도 또 이상하게 그 공간에 자연스럽게 녹아드는 느낌을 주고 있었습니다. 김복순 할머니께서는 본능적으로 직원은 아니신 것 같다는 생각을 하셨습니다. 이 시간에 출근하는 사람이라면 어느 정도 얼굴이 익을 법도 한데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외부 손님처럼 어색하거나 주변을 두리번거리는 모습도 아니어서 오히려 이 건물을 잘 알고 있는 사람처럼 느껴지는 점이 더 이상하게 다가왔습니다. 그 할머니께서는 엘리베이터에서 내린 뒤 바로 어딘가로 급히 향하지 않으시고 잠시 그 자리에 서서 주변을 천천히 둘러보셨습니다. 마치 오랜만에 돌아온 장소를 다시 확인하는 사람처럼 익숙하면서도 낯선 눈빛으로 복도를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는 조용히 한 걸음씩 복순 할머니가 계신 쪽으로 걸어오셨습니다. 걸음걸이는 서두르지 않았고 그렇다고 느리지도 않았습니다. 발걸음 하나하나가 안정되어 있어서 오랜 시간 자신의 삶을 스스로 책임져 온 사람에게서 느껴지는 단단함이 자연스럽게 묻어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이상하게 눈에 들어와서 김복순 할머니께서는 자신도 모르게 그분을 계속 바라보게 되셨습니다. 두 사람 사이의 거리가 조금씩 가까워지자 복순 할머니께서는 걸레를 쥔 채로 살짝 몸을 곧게 세우셨습니다. 혹시라도 건물 출입과 관련된 문제일까 싶어 먼저 말을 꺼내야겠다는 생각이 드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몇 걸음 앞까지 다가오셨을 때 조심스럽게 입을 여셨습니다. 아이고, 여기 아직 출입 시간 아닌데요. 혹시 직원분이세요? 그 말에는 경계와 걱정이 함께 담겨 있었지만 목소리는 여전히 부드럽고 조심스러웠습니다. 상대를 불편하게 만들지 않으려는 습관이 자연스럽게 드러난 것이었습니다. 그 할머니께서는 잠시 복순 할머니를 바라보시더니 아주 조용하게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그 미소에는 어딘가 낯설지 않은 따뜻함이 담겨 있어서 보는 사람의 마음을 조금 편안하게 만드는 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천천히 주변을 한 번 더 둘러보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참 조용하네요. 그 한마디는 특별한 의미가 없는 평범한 말처럼 들릴 수도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그 공간의 공기와 너무 잘 어울려서 마치 그 말이 원래부터 그 자리에 있어야 했던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김복순 할머니께서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자신도 모르게 고개를 살짝 끄덕이셨습니다. 예, 이 시간은 늘 그래요. 사람이 없어서. 짧게 대답을 하시면서도 복순 할머니께서는 여전히 그분을 조심스럽게 살피고 계셨습니다. 낯선 사람인 것은 분명한데 이상하게 불편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보통이라면 이런 상황에서는 어색함이 먼저 느껴져야 하는데 오히려 오래 알고 지낸 사람을 다시 마주한 것 같은 묘한 안정감이 마음 한쪽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 할머니께서는 복순 할머니가 닦아놓은 바닥을 잠시 바라보셨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반사되어 은은하게 빛나는 바닥을 천천히 눈으로 따라가시다가 다시 복순 할머니 쪽으로 시선을 옮기셨습니다. 아침마다 이렇게 혼자서 다 하시는 거예요? 그 질문에는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상대의 시간을 이해하려는 듯한 조심스러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김복순 할머니께서는 잠시 걸레를 손에 쥔 채로 서 계시다가 가볍게 웃으며 대답하셨습니다. 예, 익숙해지면 괜찮아요. 혼자가 편하기도 하고요. 그 말을 하면서도 본인은 별 의미 없이 하신 말이었지만 듣는 사람에게는 그 안에 담긴 시간이 느껴질 만큼 담담한 울림이 있었습니다. 그 할머니께서는 그 말을 조용히 듣고 계시다가
아주 미세하게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리고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으신 채 복순 할머니 옆에 서서 같은 방향을 바라보셨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특별한 대화가 오가지는 않았지만 그 침묵이 어색하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고요한 공간 안에서 자연스럽게 함께 서 있는 느낌이 더 강하게 다가왔습니다. 김복순 할머니께서는 그 순간 이유는 알 수 없지만 마음 한쪽이 조금 편안해지는 것을 느끼셨습니다. 분명 처음 보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낯설다는 감정보다는 어딘가 익숙하다는 느낌이 더 크게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인지 더 이상 질문을 이어가거나 상대를 경계하려는 마음이 들지 않았습니다. 그 할머니께서 다시 천천히 걸음을 옮기시며 복도를 따라 걸어가시자 김복순 할머니께서는 그 뒷모습을 잠시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고개를 숙여 걸레를 바닥에 대고 움직이시기 시작했습니다. 사각사각. 익숙한 소리가 다시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조금 전과는 어딘가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같은 공간, 같은 시간, 같은 일이었지만 방금 전의 만남이 이 고요한 새벽에 작은 변화를 만들어 놓은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김복순 할머니께서는 다시 한번 작게 중얼거리셨습니다. 이상한 애 처음 보는 분 같은데. 그리고는 더 말하지 않으신 채 조용히 일을 이어가셨습니다. 그저 스쳐 지나간 짧은 만남이라고 생각하셨겠지만 사실 그 순간이 바로 오랫동안 멈춰있던 인연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한 첫 번째 장면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도 김복순 할머니께서는 평소와 다름없이 새벽마다 같은 시간에 건물에 도착하셔서 조용히 일을 시작하셨고 처음 만났던 그 낯선 할머니를 다시 보게 될 거라고는 크게 기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잠깐 스쳐 지나간 사람이라고 생각하셨고 그 만남 역시 이른 아침의 고요함 속에 묻혀 자연스럽게 사라질 것이라 여기셨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그리고 그 다음 날에도 비슷한 시간이 되자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는 소리가 다시 들려왔고 김복순 할머니께서는 자신도 모르게 손을 멈추시고 고개를 들어 그쪽을 바라보셨습니다. 문이 열리고 그 안에서 천천히 걸어 나오는 사람은 다름 아닌 그날 만났던 바로 그 할머니였고 어제와 똑같이 차분한 걸음으로 복도를 향해 걸어 나오고 계셨습니다. 이상하게도 그 모습을 보는 순간 낯설기보다는 어제의 연장이 이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김복순 할머니의 표정도 조금 부드러워졌습니다. 그 할머니께서도 복순 할머니를 발견하시자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며 인사를 대신하셨고 그 인사는 말없이 오갔지만 서로를 기억하고 있다는 것을 충분히 전해주고 있었습니다. 며칠 동안 그런 만남이 반복되면서 두 사람 사이에는 굳이 말을 많이 하지 않아도 되는 익숙함이 조금씩 쌓여갔습니다. 같은 시간, 같은 자리에서 마주치고 짧게 눈을 마주치며 인사를 나누고 다시 각자의 자리로 돌아가는 일상이 자연스럽게 이어졌습니다. 그 고요한 시간 속에서 두 사람은 서로의 존재를 의식하게 되었고 그 의식은 부담이 아니라 오히려 편안함으로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은 복순 할머니께서 바닥을 닦다가 잠시 쉬기 위해 한쪽에 놓인 의자에 앉으셨는데 그날따라 새벽 공기가 조금 쌀쌀하게 느껴졌습니다. 손을 가볍게 비비시며 숨을 고르고 계시다가 문득 옆에 놓여있던 작은 보온병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평소에 혼자 드시려고 가져오신 믹스커피였는데 그날은 이상하게도 혼자 마시기보다 누군가와 나누고 싶다는 생각이 스치듯 떠올랐습니다. 그때 마침 복도 쪽에서 익숙한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고 김복순 할머니께서는 자연스럽게 고개를 들어 그 방향을 바라보셨습니다. 그 할머니께서 천천히 걸어오고 계셨고
어제와 다름없이 조용한 표정으로 주변을 둘러보시다가 복순 할머니와 눈이 마주치자 가볍게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잠시 망설이시던 복순 할머니께서는 보온병을 손에 들고 조심스럽게 말씀을 꺼내셨습니다. 저기 혹시 커피 한 잔 드실래요? 그 말은 크게 준비된 말이 아니었고 그저 순간적으로 떠오른 마음을 그대로 꺼낸 것이었지만 그 안에는 낯선 사람에게 먼저 다가가는 조심스러움과 함께 어딘가 따뜻한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할머니께서는 잠시 놀란 듯 복순 할머니를 바라보시다가 이내 아주 부드럽게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좋죠, 감사합니다. 그 짧은 대답에는 부담 없이 받아들이는 자연스러움이 담겨 있어서 오히려 말을 건넨 복순 할머니의 긴장을 조금 풀어주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복순 할머니께서는 종이컵을 꺼내어 커피를 타기 시작하셨습니다. 익숙한 손놀림으로 믹스커피를 뜯고 따뜻한 물을 부은 뒤 천천히 저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별거 아닌데요. 아침에는 이게 제일 맛있어요. 그 말은 누군가에게 자랑하려는 말이라기보다는 오랜 시간 혼자 마시며 느껴온 작은 위로를 나누는 말처럼 들렸습니다. 커피를 건네받은 그 할머니께서는 두 손으로 종이컵을 조심스럽게 감싸주셨습니다. 그리고는 바로 마시지 않으시고 잠시 그 온기를 느끼시는 듯 가만히 계셨습니다. 따뜻한 김이 천천히 올라오는 모습을 바라보시다가 아주 천천히 한 모금 드셨습니다. 그 순간 표정이 아주 미세하게 풀리면서 마치 오래전에 익숙했던 무언가를 다시 떠올리는 사람처럼 보이셨습니다. 참 따뜻하네요. 그 한마디는 단순히 커피의 온도에 대한 말이 아니라 그 상황 전체에 대한 느낌을 담고 있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김복순 할머니께서는 그 말을 듣고 가볍게 웃으셨습니다. 별거 아니에요. 그냥 믹스커피인데. 그렇게 말씀하시면서도 누군가가 자신의 커피를 그렇게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는 것이 싫지 않으셨습니다. 그날 이후로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같은 자리에서 커피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꼭 약속을 한 것은 아니었지만 어느 순간부터인가 그 시간이 되면 서로를 기다리는 것처럼 같은 자리에 앉게 되었고 커피를 나누는 일이 하나의 작은 일상이 되어갔습니다. 대화는 길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짧은 말 몇 마디로 끝나기도 했고 어떤 날은 거의 말을 하지 않은 채 커피만 마시다가 각자의 자리로 돌아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은 전혀 어색하지 않았고 오히려 함께 있어도 부담스럽지 않은 편안함이 그 자리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김복순 할머니께서는 어느 순간부터인가 그 시간이 조금 기다려진다는 것을 느끼셨습니다. 혼자였던 새벽에 누군가와 같은 공간을 나누고 같은 온도의 커피를 마시며 같은 시간을 보내는 것이 생각보다 큰 위로가 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할머니께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커피를 받을 때마다 늘 두 손으로 조심스럽게 받으시고 처음 마시는 것처럼 천천히 음미하시며 드시는 모습에는 그 시간이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소중한 순간으로 느껴지고 있다는 것이 자연스럽게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 사이에는 말로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어떤 연결이 조금씩 생겨나고 있었습니다. 아직 서로의 이름도 제대로 묻지 않았고 서로의 과거를 깊이 알지도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있는 시간이 편안하게 느껴지는 관계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작은 커피 한 잔이 두 사람의 인생을 다시 이어주게 될 아주 중요한 시작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그때의 두 사람은 아직 알지 못하고 계셨습니다. 그날도 두 분은 늘 그렇듯 같은 시간에 같은 자리에 앉아 계셨습니다. 새벽 공기는 여전히 차가웠지만 손에 쥐고 있는 종이컵에서 올라오는 따뜻한 김 덕분에 그 자리는
이상하게도 포근하게 느껴지고 있었습니다. 커피를 나누는 시간이 이제는 어색함이 아닌 익숙함으로 자리 잡았기 때문에 두 사람 사이에는 굳이 말을 꺼내지 않아도 되는 편안한 침묵이 자연스럽게 흐르고 있었습니다. 김복순 할머니께서는 천천히 커피를 한 모금 드신 뒤 잠시 컵을 내려다보시며 생각에 잠기신 듯한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평소보다 말씀이 조금 없으신 날이었고 그 침묵이 단순한 고요함이 아니라 마음속 어딘가를 건드린 뒤에 남는 여운처럼 느껴지고 있었습니다. 옆에 앉아 계신 그 할머니께서도 그런 변화를 눈치채신 듯 했지만 먼저 말을 꺼내지 않으시고 그저 조용히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잠시 후 김복순 할머니께서 아주 천천히 입을 여셨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마음속에 담아두었던 이야기를 꺼내려는 사람처럼 조심스러운 목소리였습니다. 이 시간에 혼자 있는 게 편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말은 이미 몇 번 하셨던 말이었지만 그날은 그 말 뒤에 이어지는 무언가가 더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담겨 있었습니다. 잠시 말을 멈추셨다가 다시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근데요, 사실은 편해서라기보다 익숙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그 말은 조용히 흘러나왔지만 듣는 사람의 마음에 천천히 스며드는 무게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할머니께서는 고개를 살짝 돌려 김복순 할머니를 바라보셨고 아무 말 없이 그 이야기를 받아들이고 계셨습니다. 눈빛은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상대의 말을 놓치지 않으려는 집중이 담겨 있었습니다. 김복순 할머니께서는 잠시 창밖을 바라보시다가 다시 입을 여셨습니다. 사람이 없어지면요, 집이 조용해지더라고요. 그 말씀은 담담하게 들렸지만 그 안에는 오랜 시간 혼자 살아오면서 느껴온 공허함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말은 조금 더 낮아진 목소리로 이어졌습니다. 남편이 먼저 갔거든요, 갑자기요. 그 순간 공기가 아주 미세하게 무거워졌습니다. 그 할머니께서는 여전히 아무 말 없이 듣고 계셨지만 시선이 조금 더 깊어지며 상대의 말에 온전히 머물고 있었습니다. 김복순 할머니께서는 감정을 크게 드러내지 않으시고 마치 오래된 사실을 이야기하듯 천천히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그날 이후로 집이 너무 조용해졌어요. 예전에는 TV 소리도 있고 사람 소리도 있고 그랬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아무 소리도 안 나더라고요. 그 말은 단순한 상황 설명이 아니라 그 공간에 남겨진 감정을 함께 전달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없는 집에서 혼자 시간을 보내는 날들이 얼마나 길었을지 굳이 자세히 설명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느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잠시 말을 멈추신 뒤 다시 천천히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도 아들이 있으니까 괜찮겠지 했는데 그 한마디에서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가 남아있다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김복순 할머니께서는 커피를 한 모금 더 드신 뒤 시선을 아래로 떨어뜨리시며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지금은 연락이 끊긴 지 오래됐어요. 그 말은 아주 짧았지만 그 안에 담긴 시간은 결코 짧지 않았습니다. 기다렸던 시간, 실망했던 순간들, 그리고 이제는 기대조차 하지 않으려 애쓰는 마음까지 그 모든 것이 담겨 있는 한 문장이었습니다. 그 할머니께서는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은 무심함이 아니라 상대의 이야기를 온전히 받아들이고 있다는 깊은 공감의 표현이었습니다. 눈빛이 아주 미세하게 흔들리며 단순히 듣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느끼고 있다는 것이 자연스럽게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김복순 할머니께서는 스스로도 조금 놀라신 듯한 표정으로 가볍게 웃으셨습니다. 괜히 이런 얘기까지 하네요. 아침부터. 그 말에는 상대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려는 배려가 담겨 있었지만 동시에 누군가에게
처음으로 털어놓는 이야기라는 어색함도 함께 섞여 있었습니다. 그 할머니께서는 그때 아주 조용한 목소리로 한마디를 건네셨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그 말은 길지 않았지만 그 자체로 충분한 위로가 되었습니다. 더 묻지도 더 말하지도 않으면서 그 자리를 그대로 지켜주는 말이었기 때문입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다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은 이전과는 달랐습니다. 이제는 단순한 고요함이 아니라 서로의 이야기를 알고 난 뒤에 생기는 더 깊은 연결의 시간처럼 느껴졌습니다. 김복순 할머니께서는 다시 걸레를 들기 위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셨습니다. 그리고는 가볍게 숨을 고르신 뒤 평소와 같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나오면 좀 나아요, 사람도 있고. 그 말은 스스로를 다독이는 말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그 자리에 함께 있는 상대에게 건네는 고마움이기도 했습니다. 그 할머니께서는 그 말을 듣고 아주 작게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리고는 여전히 조용한 눈빛으로 김복순 할머니의 뒷모습을 바라보셨습니다. 그 시선 안에는 단순한 공감 이상의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마치 오래전 잃어버린 어떤 시간을 다시 마주한 사람처럼 깊고 조용하게 흔들리고 있는 눈빛이었습니다. 그날 새벽 아무도 없는 건물 안에서 나누어진 짧은 이야기 하나가 두 사람 사이의 거리를 한 걸음 더 가까이 좁혀 놓았고 그 이야기는 단순한 과거가 아니라 앞으로 이어질 더 큰 이야기의 문을 열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두 분 사이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변화가 조금씩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여전히 대화는 많지 않았고 서로의 사생활을 깊이 묻지도 않으셨지만 함께 있는 시간 자체가 더 이상 낯설지 않게 느껴지면서 자연스럽게 서로를 의식하게 되는 관계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특히 김복순 할머니께서는 어느 순간부터인가 그 할머니가 나타나는 시간을 은근히 기다리게 되셨고 커피를 준비하는 손길에도 이전과는 다른 작은 기대가 담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이 두 분은 커피를 나누고 계셨고 잠시 후 김복순 할머니께서는 다시 걸레를 들고 일을 이어가시기 위해 자리에서 일어나셨습니다. 그 할머니께서는 자연스럽게 그 곁을 따라 걸으셨는데 처음 만났을 때처럼 어색하게 서 계시는 것이 아니라 마치 이 공간을 함께 지나가는 것이 익숙한 사람처럼 조용히 걸음을 맞추고 계셨습니다. 복도를 따라 천천히 걸어가시던 중 두 분은 엘리베이터 앞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평소라면 김복순 할머니께서는 그곳에서 방향을 바꿔 다른 층으로 이동하시거나 계단 쪽으로 향하셨겠지만 그날은 이상하게도 잠시 멈추셔서 그 할머니를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는 별 의미 없이 가볍게 말씀을 건네셨습니다. 위층도 가보셨어요? 그 질문은 특별한 의도를 가지고 한 말은 아니었지만 그 할머니께서는 그 말을 듣고 잠시 엘리베이터 쪽을 바라보셨습니다. 그 시선에는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어떤 기억을 더듬는 듯한 깊이가 담겨 있었습니다. 잠시 후 두 분은 함께 엘리베이터를 타게 되셨습니다. 버튼을 누르는 순간에도 그 할머니께서는 망설임이 없으셨고 자연스럽게 12층 버튼을 누르셨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 익숙해 보여서 김복순 할머니께서는 순간적으로 자주 오셨던 분인가 보다라는 생각을 하셨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천천히 올라가는 동안 두 분 사이에는 말이 없었지만 그 침묵 역시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김복순 할머니께서는 마음 한쪽에서 아주 작은 의문이 생기고 있었습니다. 이 건물 구조를 처음 보는 사람 같지 않다는 느낌이 점점 더 분명해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12층에 도착해 문이 열리자 그 할머니께서는 먼저 한 발짝 나서시며 복도를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는 천천히 걸음을 옮기시며 주변을 살피셨는데 그 모습이 마치 오랜만에 다시 찾아온 장소를 확인하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잠시 후 복도 끝에 있는 회의실 앞에 다다르자 그 할머니께서 걸음을 멈추셨습니다. 문을 바로 열지는 않으셨고 그저 그 앞에 서서 잠시 그 공간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그 정적이 조금 길어지자 김복순 할머니께서는 조용히 옆에 서 계셨습니다. 그때 그 할머니께서 아주 낮은 목소리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12층 회의실 아직 그대로네요. 그 말은 단순히 눈에 보이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 같으면서도 어딘가 그 이상을 알고 있는 사람의 말처럼 들렸습니다. 김복순 할머니께서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고개를 살짝 갸웃하시며 자연스럽게 물으셨습니다. 어떻게 아세요? 그 질문에는 단순한 궁금함이 담겨 있었지만 동시에 그동안 마음속에 쌓여있던 작은 의문이 함께 묻어나 있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부터 느껴왔던 익숙함의 이유를 확인하고 싶은 마음도 조금은 섞여 있었습니다. 그 할머니께서는 잠시 말을 멈추시고 회의실 문을 바라보신 채로 서 계셨습니다. 그리고는 아주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시며 짧게 대답하셨습니다. 옛날에 자주 왔거든요. 그 말은 길지 않았지만 그 안에는 단순한 방문 이상의 시간이 담겨 있는 듯한 느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상은 설명하지 않으셨고 그저 담담하게 말한 뒤 시선을 다시 복도로 돌리셨습니다. 김복순 할머니께서는 그 대답을 들으시고 더 묻지 않으셨습니다. 이상하게도 더 물어보면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대신 마음속에는 처음보다 조금 더 분명한 생각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이분 그냥 손님은 아니신 것 같은데. 그 생각은 확신은 아니었지만 단순한 느낌이라고 하기에는 점점 또렷해지고 있었습니다. 건물을 대하는 태도, 공간을 바라보는 시선, 그리고 방금 전의 말까지 이 모든 것이 단순한 우연으로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할머니께서는 다시 천천히 걸음을 옮기시며 복도를 지나가셨고 김복순 할머니께서는 그 뒤를 따라가시면서도 계속해서 그 뒷모습을 바라보게 되셨습니다. 그 뒷모습에는 설명하기 어려운 어떤 무게감이 있었고 그 존재 자체가 이 건물과 깊이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분 사이의 관계는 여전히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커피를 나누는 사이였고 여전히 조용한 새벽을 함께 보내는 두 사람이었습니다. 다만 그날 이후로 김복순 할머니의 마음속에는 아주 작은 질문 하나가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그 질문은 아직 답을 알 수 없었지만 분명한 것은 그 할머니가 단순히 스쳐 지나가는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작은 단서는 앞으로 드러나게 될 진실을 향해 조용히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아침은 겉으로 보기에는 평소와 다를 것 없이 조용하게 시작되었습니다. 김복순 할머니께서는 늘 하시던 대로 바닥을 닦고 계셨고 건물 안에는 여전히 이른 시간 특유의 고요함이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어쩐지 마음이 조금 분주하게 느껴지셨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니었지만 어딘가 집중이 잘 되지 않는 느낌이 계속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며칠 동안 이어진 그 할머니와의 만남 때문이었는지 아니면 마음속에 자리 잡은 작은 의문 때문이었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었지만 손은 일을 하고 있으면서도 생각은 다른 곳으로 자꾸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 때문에 평소라면 놓치지 않았을 순서 하나가 아주 조용히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VIP 회의실 청소였습니다. 그 회의실은 평소에도 특별히 신경을 써야 하는 공간이었고 중요한 손님이나 임원들이 사용하는 곳이기 때문에
항상 마지막까지 확인하고 또 확인하는 곳이었습니다. 김복순 할머니께서도 그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셨고, 그래서 늘 빠뜨리지 않고 정리해 오셨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다른 층을 정리하고 내려오시면서도 회의실이라는 생각이 스쳐 지나갔지만 그 생각은 끝까지 이어지지 못한 채 다른 일에 묻혀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작은 틈이 생긴 채로 아침이 조금씩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조금 지나고 건물 안으로 직원들이 하나둘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평소보다 조금 빠른 움직임이 느껴졌고 복도에는 점점 사람들의 발걸음 소리가 채워지고 있었습니다. 김복순 할머니께서는 그제야 시간이 꽤 흘렀다는 것을 느끼시고 마지막 점검을 위해 복도를 한 번 더 둘러보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복도 끝에서 빠른 걸음으로 걸어오는 한 사람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깔끔한 정장을 입은 젊은 남성이었고 표정에는 이미 짜증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 남성은 VIP 회의실 쪽에서 나오고 있었는데 문을 열고 나온 순간부터 얼굴이 굳어 있었고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누군가를 찾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곧 그 시선이 김복순 할머니에게 멈췄습니다. 아줌마. 그 목소리는 조용했던 복도를 단번에 깨뜨릴 만큼 크고 날카로웠습니다. 김복순 할머니께서는 순간 놀라셔서 걸음을 멈추셨고 손에 들고 있던 걸레를 살짝 움켜쥐셨습니다. 그 남성은 성큼성큼 다가오더니 감정을 숨기지 않은 채 말을 이어갔습니다. 이거 지금 보셨어요? VIP 회의실 상태가 이게 뭡니까? 그 말투에는 단순한 지적이 아니라 상대를 몰아붙이듯 하는 거친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김복순 할머니께서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에서 빠져있던 기억 하나가 번쩍 떠올랐습니다. 회의실. 순간 가슴이 내려앉는 느낌이 드셨습니다. 김복순 할머니께서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고개를 숙이셨고 그 모습만으로도 이미 상황을 이해했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그 남성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런 기본도 못하세요. 이게 일입니까? 그 말은 단순한 지적이 아니라 사람 자체를 향한 공격처럼 느껴질 만큼 강하게 다가왔습니다. 주변에 있던 몇몇 직원들도 그 소리를 듣고 발걸음을 멈추고 상황을 지켜보기 시작했습니다. 복도에 모여드는 시선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었고 그 시선들은 김복순 할머니를 더 작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김복순 할머니께서는 고개를 들지 못한 채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다시 바로 정리하겠습니다. 그 말은 변명도 아니었고 상황을 설명하려는 시도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자신의 잘못을 받아들이고 수습하려는 오랜 시간 몸에 밴 태도였습니다. 하지만 그 남성은 그 말을 듣고도 쉽게 감정을 누그러뜨리지 못했습니다. 지금 이게 중요한 자리인데 이런 식으로 관리하면 어떡합니까? 기본이 안 돼 있잖아요. 그 말은 더 이상 상황에 대한 이야기라기보다 상대를 깎아내리는 방향으로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김복순 할머니의 손이 아주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걸레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갔고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고개를 더 깊이 숙이셨습니다. 오랜 시간 일을 해오시면서 비슷한 상황을 겪어본 적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지만 그날은 이상하게도 그 말들이 더 크게 와닿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조금 전까지 나누었던 따뜻한 시간 때문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조용한 새벽 커피를 나누며 느꼈던 편안함과 지금 이 순간의 날카로운 말들이 너무 대비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복도 안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고 아무도 쉽게 말을 꺼내지 못하는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김복순 할머니께서는 그저 그 자리에 서 계신 채
자신이 해야 할 말을 이미 다 했다는 듯 더 이상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이 두 사람의 관계뿐만 아니라 이 공간의 균형까지 흔들기 시작하는 첫 번째 갈등의 시작이 되고 있었습니다. 아직 아무도 모르고 있었지만 이 작은 사건 하나가 곧 더 큰 변화를 불러오게 될 것이었고, 조용했던 새벽의 흐름은 이제 서서히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복도에 무겁게 가라앉아 있던 공기는 쉽게 흩어지지 않고 그대로 머물러 있었습니다. 김복순 할머니께서는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계셨고, 신입 임원의 날카로운 말투는 그 고요한 공간을 계속해서 흔들고 있었습니다. 주변에 서 있던 직원들도 눈치를 보며 조용히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고, 누구 하나 쉽게 끼어들지 못하는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복도 반대편에서 천천히 걸어오는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이상하게도 지금의 상황 속에서는 또렷하게 들렸고, 몇몇 사람들의 시선이 자연스럽게 가쪽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발걸음의 주인은 다름 아닌 매일 새벽마다 이곳을 찾던 그 할머니였습니다. 그 할머니께서는 평소와 다름없이 차분한 걸음으로 다가오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그 표정은 이전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늘 조용하고 부드러운 인상이었던 얼굴에 아주 미세하게 굳은 기색이 담겨 있었고, 상황을 이미 파악하고 있다는 듯한 눈빛이 느껴지고 있었습니다. 김복순 할머니께서는 그 모습을 보시는 순간 잠시 고개를 들어 그쪽을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고개를 숙이셨습니다. 괜히 이 상황을 보게 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었는지, 아니면 자신이 더 작아진 것 같은 기분 때문이었는지는 알 수 없었지만 그 시선이 오래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 할머니께서는 두 사람 사이로 가까이 다가오셨고 몇 걸음 앞에서 걸음을 멈추셨습니다. 잠시 아무 말 없이 상황을 바라보시던 그분의 시선이 신입 임원에게 향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짧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만하세요. 그 한마디는 크지 않았지만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들을 수 있을 만큼 분명하게 전달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 속에는 설명할 수 없는 무게감이 담겨 있어서 순간적으로 공기의 흐름이 멈춘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신입 임원은 예상하지 못한 개입에 잠시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곧 얼굴을 굳히며 그 할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상황을 제지하려는 의도는 느껴졌지만 그 대상이 누구인지 알 수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그의 표정에는 불편함과 짜증이 동시에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지금 중요한 업무 중입니다. 외부인은 나가주세요. 그 말은 정중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었지만 말투에는 여전히 상대를 밀어내려는 단호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이 끝나는 순간 복도 안의 분위기는 더욱 차갑게 식어버렸습니다. 그 할머니께서는 그 말을 듣고도 전혀 흔들리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더 조용해진 표정으로 그 자리에 서 계셨고 신입 임원을 똑바로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그 눈빛에는 화를 내는 기색은 없었지만 쉽게 물러설 생각이 없다는 것이 분명하게 느껴지고 있었습니다. 주변에 있던 직원들은 그 상황을 지켜보며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평소라면 이런 상황에서 누군가 중재를 하거나 분위기를 풀어보려 했을 수도 있었겠지만 지금은 누구도 쉽게 말을 꺼낼 수 없었습니다. 이유를 정확히 설명할 수는 없었지만 그 할머니가 서 있는 자리에서 묘한 긴장감이 퍼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김복순 할머니께서는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 서 계셨지만 귀로는 모든 상황을 듣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짧은 대화 속에서 무언가가 달라지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계셨습니다. 평소와 같은 꾸중이 아니라 다른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없는 감각으로 느끼고 계셨습니다. 신입 임원은 한 번 더 입을 열려 했습니다. 상황을 정리하려는 의도였는지 아니면 자신의 말을 다시 강조하려는 것이었는지는 알 수 없었지만 그 순간 공기가 더 무겁게 내려앉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 할머니께서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서 계셨고 움직이지 않으셨습니다.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침묵은 단순한 공백이 아니라 무언가가 곧 터질 것 같은 긴장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복도에 서 있는 사람들 모두가 느끼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그냥 지나갈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질 한마디가 이 공간의 흐름을 완전히 바꿔놓게 될 것이라는 것도 말입니다. 그렇게 모든 것이 멈춘 듯한 그 짧은 순간 속에서 긴장은 가장 높은 지점까지 올라와 있었습니다. 그 짧은 침묵은 생각보다 더 길게 느껴졌습니다. 누구도 먼저 말을 꺼내지 못한 채 복도 안의 공기는 숨을 참고 있는 것처럼 무겁게 멈춰 있었습니다. 신입 임원은 여전히 굳은 표정으로 서 있었고 그 앞에 선 할머니는 조금도 물러서지 않은 채 조용히 그를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김복순 할머니는 고개를 숙인 상태로 그 모든 상황 속에 서 계셨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복도 반대편에서 여러 사람의 발걸음 소리가 동시에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지나가는 소리가 아니라 일정한 속도로 맞춰진 발걸음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고 그 소리는 점차 또렷해지면서 이쪽을 향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 소리를 먼저 눈치챈 몇몇 직원들이 고개를 들어 그 방향을 바라보았고 자연스럽게 시선이 그쪽으로 쏠리기 시작했습니다. 잠시 후 정장을 단정하게 갖춰 입은 몇 명의 임원들이 복도 쪽에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들은 빠르지도 느리지도 않은 걸음으로 이쪽을 향해 걸어오고 있었고 표정은 모두 진지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시선은 하나같이 한 사람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 서 있는 할머니였습니다. 그 순간 공기의 흐름이 눈에 보일 듯이 바뀌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상황을 주도하고 있던 신입 임원의 표정이 아주 미세하게 흔들렸고 주변에 서 있던 직원들 사이에서도 설명하기 어려운 긴장감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임원들이 가까이 다가오자 그중 가장 앞에 서 있던 사람이 걸음을 멈추고 몸을 곧게 세웠습니다. 그리고는 아무런 망설임 없이 고개를 깊이 숙이며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오셨습니까? 그 한마디는 조용한 복도 안에 분명하게 울려 퍼졌고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시간을 한순간에 멈춰 세웠습니다. 신입 임원의 얼굴에서 핏기가 빠지는 것이 보일 만큼 상황은 급격하게 뒤집혔고 주변에 있던 직원들은 누구 하나 숨소리조차 크게 내지 못한 채 그 장면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외부인이라며 내보내려 했던 사람이 지금 이 건물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이 드러난 순간이었습니다. 그 할머니께서는 그 인사를 받으시면서도 아무런 과장된 반응을 보이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아주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셨을 뿐이었고 그 모습은 오히려 더 큰 무게감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마치 이 모든 상황이 특별한 일이 아니라는 듯 익숙한 자리로 돌아온 사람처럼 자연스럽게 서 계셨습니다. 김복순 할머니께서는 그 장면을 그대로 보고 계셨습니다.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바로 이해되지 않으셨고 잠시 멍한 표정으로 상황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회장님이라는 단어가 다시 한번 머릿속에서 울리면서 그제야 눈앞에 서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조금씩 현실로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회장님이요? 그 말은 거의 숨소리에 가까울 정도로 작게 흘러나왔지만 그 안에는 믿을 수 없다는 감정이 그대로 담겨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커피를 나누던 그 할머니가 자신과 같은 자리에서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던 그 사람이 이 회사의 회장이라는 사실이 도무지 현실처럼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김복순 할머니의 시선이 천천히 그 할머니를 향해 올라갔습니다. 평소와 똑같은 모습이었지만 이제는 전혀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단정한 옷차림, 차분한 태도,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던 눈빛까지 모든 것이 새롭게 보이면서 그동안 느껴왔던 익숙함의 이유가 한순간에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랬구나. 그동안 건물 구조를 너무 잘 알고 계셨던 것, 공간을 바라보는 시선이 남달랐던 것,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서 느껴졌던 묘한 여유까지 이제야 그 모든 것이 하나로 연결되고 있었습니다. 신입 임원은 그 자리에 굳어버린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자신이 어떤 말을 했는지, 어떤 태도를 보였는지 모두 떠오르고 있는 듯 보였고 그 사실을 어떻게 수습해야 할지 전혀 감을 잡지 못한 채 서 있었습니다. 복도 안의 공기는 완전히 뒤바뀌어 있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김복순 할머니를 향해 쏟아지던 시선들이 이제는 모두 다른 방향을 향하고 있었고 그 중심에는 조용히 서 계신 그 할머니, 아니 이제는 분명하게 드러난 이선아 회장이 계셨습니다. 이선아 회장께서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으신 채 그 자리를 둘러보셨습니다. 그리고는 아주 천천히 시선을 움직여 김복순 할머니를 바라보셨습니다. 그 눈빛에는 이전과 같은 따뜻함이 그대로 남아 있었지만 동시에 이 공간을 이끌어온 사람의 무게도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그 순간 이 공간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느끼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의 상황은 이제 끝났고 이제부터 전혀 다른 이야기가 시작된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이선아 회장께서 그 자리에 서 계신 순간부터 복도 안의 공기는 완전히 다른 질서로 재편된 듯 느껴졌습니다. 방금 전까지는 누가 더 큰 목소리를 내느냐가 상황을 좌우하고 있었다면 이제는 아무도 쉽게 입을 열 수 없는 침묵이 그 자리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신입 임원은 굳은 표정으로 서 있었고 주변에 있던 직원들 역시 숨을 죽인 채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회장께서는 서두르지 않으셨습니다. 당장 상황을 정리하려고 하시기보다는 그 자리에 흐르고 있는 분위기를 그대로 받아들이며 아주 천천히 시선을 움직이셨습니다. 그리고는 먼저 김복순 할머니를 바라보셨습니다.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계신 모습, 손에 걸레를 쥔 채 조용히 서 계신 모습이 그 시선 안에 오래 머물렀습니다. 그 다음으로 회장께서는 고개를 들어 신입 임원을 바라보셨습니다. 그 시선은 날카롭지도 않았고 그렇다고 감정을 드러내지도 않았지만 그 안에는 상황 전체를 이미 파악하고 있다는 분명한 힘이 담겨 있었습니다. 잠시 후 회장께서 입을 여셨습니다. 이분이 왜 혼나야 하죠? 그 한마디는 크지 않은 목소리로 조용히 흘러나왔지만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귀에 또렷하게 닿았습니다. 질문의 형식을 띠고 있었지만 그 안에는 이미 답을 알고 있는 사람의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신입 임원은 그 말을 듣고 잠시 입을 열었다가 다시 다물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이어오던 기세는 완전히 사라져 있었고 상황을 설명해야 한다는 생각과 아무 말도 할 수 없다는 현실 사이에서 머뭇거리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회장께서는 그 모습을 잠시 바라보신 뒤 다시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청소가 완벽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분을 그렇게 몰아붙여도 되는 겁니까? 그 말씀은 특정한 행동을 지적하고 있었지만 단순히 결과에 대한 문제를 넘어서 태도 자체를 묻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은 누구 한 사람에게만 향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서 있는 모든 사람에게 함께 던져지고 있었습니다. 복도안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아무도 쉽게 대답하지 못했고 그 침묵 속에서 회장께서는 한 걸음 앞으로 다가오셨습니다. 그리고는 아주 차분한 목소리로 그러나 분명한 힘을 담아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은 이 회사에서 얼마나 버텨봤나요? 그 말은 단순한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지금까지 이 공간에서 무엇을 쌓아왔는지, 얼마나 시간을 견디며 자리를 지켜왔는지를 묻는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은 눈앞에 서 있는 김복순 할머니의 삶을 자연스럽게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신입 임원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 질문에 바로 답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스스로도 알고 있는 듯 시선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 자리에 서 있는 모습은 방금 전과는 완전히 다른 위치에 서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주변에 있던 직원들 역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당연하게 받아들여왔던 것들이 지금 이 순간 하나씩 뒤집히고 있다는 것을 모두가 느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회장께서는 더 이상 목소리를 높이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 서 계신 것만으로도 충분한 힘이 느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천천히 시선을 옮겨 김복순 할머니를 바라보셨습니다. 그 눈빛에는 꾸짖음도 안타까움도 아닌 오랜 시간 그 자리를 지켜온 사람을 향한 분명한 존중이 담겨 있었습니다. 김복순 할머니께서는 여전히 고개를 들지 못하고 계셨지만 그 시선이 자신을 향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방금 전까지 느끼고 계셨던 무거움이 아주 조금씩 풀리는 것을 느끼셨습니다. 복도 안의 공기는 더 이상 차갑지 않았습니다. 누가 위에 있고 누가 아래에 있는지가 아니라 누가 그 자리를 지켜왔는지가 더 중요해진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단 한 사람의 말에서 시작되어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의 마음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그날 아침 조용했던 새벽의 끝에서 처음으로 누군가의 시간이 제대로 인정받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복도 안의 공기는 여전히 조용했지만 그 침묵의 결이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방금 전까지는 긴장과 불편함이 가득한 침묵이었다면 이제는 누군가의 말이 끝난 뒤에 남는 깊은 울림 같은 것이 그 자리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이선아 회장께서 던지신 질문 하나가 단순히 한 사람을 향한 것이 아니라 그 공간에 서 있는 모든 사람의 시간을 되돌아보게 만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신입 임원은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서 있었고 주변의 직원들 역시 그 자리에 묶인 듯 움직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 누구도 쉽게 상황을 넘기거나 말을 덧붙일 수 없는 분위기 속에서 이선아 회장께서는 다시 한번 조용히 입을 여셨습니다. 이분이 왜 이 자리에 계신지 아세요? 그 질문은 방금 전과는 또 다른 결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단순히 상황을 지적하는 것을 넘어 그 사람의 시간을 묻는 질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 있는 누구도 쉽게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김복순 할머니의 이름조차 제대로 기억하지 못했던 사람들에게 그 이유를 설명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회장께서는 그 짧은 침묵을 그대로 받아들이신 뒤 아주 천천히 말을 이어가셨습니다. 20년 전, 그 말이 시작되는 순간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의 시선이 자연스럽게 회장께로 모였습니다. 그 숫자가 의미하는 시간이 결코 가볍지 않다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회사가 무너지던 날에도 그 말은 단순한 과거의 한 장면을 떠올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이 회사가 존재하기까지 겪어야 했던 가장 힘든 순간을 꺼내는 것이었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직원들 중 일부는 그 시기를 직접 겪지 않았을 수도 있었지만
그날의 이야기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는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회장께서는 잠시 말을 멈추셨다가 다시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분은 떠나지 않았어요. 그 말은 짧았지만 그 안에는 수많은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단순히 자리를 지켰다는 말이 아니라 모두가 등을 돌리던 순간에도 끝까지 남아 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김복순 할머니의 몸이 아주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고개를 들지 못한 채 서 계셨지만 그 말이 자신을 향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느끼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기억은 이미 오래전에 지나간 일이라고 생각해왔지만 지금 이 순간 다시 눈앞으로 또렷하게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김복순 할머니께서 조용히 입을 여셨습니다. 그걸 어떻게 해? 그 말은 거의 속삭임에 가까웠지만 그 안에는 놀람과 혼란 그리고 이해할 수 없다는 감정이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의 일을 알고 있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생각해왔기 때문입니다. 누구에게 말한 적도 없고 굳이 꺼낼 이유도 없었던 기억이었습니다. 이선아 회장께서는 그 질문을 듣고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는 아주 천천히 김복순 할머니를 바라보셨습니다. 그 눈빛에는 이전보다 훨씬 깊은 감정이 담겨 있었고 단순한 사실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 마음속에 담아두었던 이야기를 꺼내는 사람의 조심스러움이 느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낮고 차분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날 내가 숨어서 보고 있었거든요. 그 말이 끝나는 순간 복도 안의 시간이 다시 한번 멈춘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김복순 할머니께서는 그 자리에서 그대로 굳어버리셨습니다. 고개를 들지 못한 채 서 계셨지만 그 말이 자신의 과거와 지금을 한 번에 이어주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아무도 알지 못한다고 생각했던 그 시간이 누군가의 눈에 남아 있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는 듯 보였습니다. 그날의 기억은 아주 단순한 장면이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떠나던 날 짐을 싸고 등을 돌리고 더 이상 이곳에 남을 이유가 없다고 말하던 그 순간에도 김복순 할머니께서는 그냥 그 자리에 남아 계셨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거창한 결심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남아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평범했던 선택이 누군가에게는 전혀 평범하지 않은 모습으로 남아있었던 것입니다. 김복순 할머니의 눈가가 서서히 젖어들기 시작했습니다. 크게 울음을 터뜨리는 모습은 아니었지만 그 자리에 서 있는 것만으로도 감정이 차오르고 있다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오랜 시간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다고 생각했던 시간이 지금 이 순간 누군가의 말로 다시 살아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변에 있던 사람들 역시 말을 잃은 채 그 장면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방금 전까지의 상황과는 전혀 다른 종류의 감정이 그 공간을 채우고 있었고 누구도 쉽게 시선을 돌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아침 단순한 꾸중으로 시작된 상황은 이제 완전히 다른 이야기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의 실수가 아니라 한 사람이 살아온 시간이 드러나고 있었고 그 시간은 단순히 지나간 과거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을 설명해주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이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의 마음을 조용히 흔들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회사 안의 분위기는 눈에 띄게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한 번의 사건이 지나간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의 시선과 생각이 조금씩 바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김복순 할머니를 대하는 태도도 이전과는 분명히 달라졌고 그 변화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작은 부분들에서부터 조용히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김복순 할머니께서는
평소와는 조금 다른 안내를 받으셨습니다. 관리팀 직원이 찾아와 조심스럽게 말씀을 전해드렸고 회장님의 지시로 잠시 시간을 내어 회의실로 와 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일이었지만 김복순 할머니께서는 특별한 질문을 하지 않으시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신 뒤 그 자리를 향해 걸음을 옮기셨습니다. 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가셨을 때 그 안에는 이선아 회장께서 이미 자리에 앉아 계셨습니다. 처음 만났던 새벽의 모습과는 달리 이제는 분명히 이 회사를 이끌고 있는 사람으로서의 자리에서 마주하고 계셨지만 그 눈빛만큼은 여전히 변함없이 따뜻했습니다. 김복순 할머니께서는 문 앞에서 잠시 멈추셨다가 조용히 인사를 드리셨습니다. 여전히 상황이 낯설게 느껴지셨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조심스럽게 서 계셨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신 회장께서는 가볍게 손짓을 하시며 자리에 앉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잠시 후 회장께서는 아주 차분한 목소리로 말을 꺼내셨습니다. 김복순 씨는 이 회사에서 오래 계셨죠. 그 말은 질문이라기보다는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을 다시 꺼내는 듯한 말이었습니다. 김복순 할머니께서는 짧게 고개를 끄덕이시며 대답하셨습니다. 예, 그냥 오래 있었네요. 그 답은 여전히 담담했지만 그 안에는 세월이 그대로 담겨 있었습니다. 회장께서는 잠시 그 말을 듣고 계시다가 준비해 두신 서류를 천천히 꺼내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종이를 테이블 위에 조용히 내려놓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앞으로는 이 회사의 명예 직원으로 계셔주셨으면 합니다. 그 말은 조용하게 전달되었지만 그 의미는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단순한 보상이 아니라 그동안의 시간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방식이었기 때문입니다. 김복순 할머니께서는 그 말을 듣고 잠시 아무 말도 하지 못하셨습니다. 예상하지 못했던 제안이었고 그 의미를 바로 받아들이기에는 마음이 따라오지 못하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회장께서는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공간이지만 따로 쉴 수 있는 사무실도 준비해 두었습니다. 그 말은 배려가 담긴 제안이었고 그동안 혼자서 일해오셨던 시간에 대한 작은 보상이기도 했습니다. 잠시 후 김복순 할머니께서 천천히 입을 여셨습니다. 저한테 이런 걸 주셔도 되는 건지. 그 말에는 감사함과 동시에 조심스러움이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자신이 그런 자리에 어울리는 사람인지에 대한 생각이 자연스럽게 따라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회장께서는 그 말을 듣고 아주 조용히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그럴 만한 시간이 있으셨으니까요. 그 짧은 말은 그동안의 모든 것을 대신 설명해주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김복순 할머니께서는 안내를 받아 새로 마련된 작은 사무실을 보게 되셨습니다. 크지 않은 공간이었지만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의자와 책상 그리고 작은 창문까지 있어 햇빛이 은은하게 들어오는 자리였습니다. 그 공간은 누군가를 위한 자리라기보다는 오랜 시간 서서 일해온 사람에게 잠시라도 쉴 수 있는 쉼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날 아침에도 김복순 할머니께서는 여전히 새벽 같은 시간에 건물에 도착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익숙한 걸레를 들고 늘 하시던 자리로 향하셨습니다. 바닥을 닦는 손놀림은 이전과 전혀 달라지지 않았고 그 모습은 마치 아무 일도 변하지 않은 것처럼 자연스러웠습니다. 그 모습을 본 한 직원이 조심스럽게 다가와 물었습니다. 이제는 굳이 안 하셔도 되는 거 아닌가요? 그 말은 악의 없는 질문이었지만 김복순 할머니께서는 잠시 손을 멈추시고 그 직원을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는 아주 담담한 표정으로 그러나 분명한 마음을 담아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내가 살아온 자리니까요. 그 말은 조용했지만 그 안에는 오랜 시간 쌓여온 삶의 무게가
그대로 담겨 있었습니다. 단순히 일을 계속하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자신의 삶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사람의 말이었습니다. 그 누구도 그 말을 가볍게 들을 수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김복순 할머니의 자리는 더 이상 단순한 청소부의 자리가 아니게 되었습니다. 그 자리는 한 사람이 버텨온 시간의 자리였고 그 시간을 스스로 지켜낸 사람의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어떤 보상보다 더 큰 품격으로 그 자리에 남아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도 여전히 같은 시간에 시작되었습니다. 해가 완전히 떠오르기 전 도시가 다시 움직이기 직전의 그 짧은 고요한 시간 속에서 김복순 할머니께서는 늘 그랬던 것처럼 조용히 건물 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전날 있었던 일들이 마치 꿈처럼 느껴질 만큼 건물 안의 공기는 다시 평소의 차분함을 되찾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달라진 것도 있었습니다. 같은 공간이었고 같은 시간이었으며 같은 일을 하고 계셨지만 그 안에 흐르는 의미는 이전과는 전혀 달라져 있었습니다. 이제는 누구도 그 자리를 가볍게 보지 않았고 그 공간을 채우고 있는 시간이 어떤 것인지 조금은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김복순 할머니께서는 걸레를 들고 복도를 한번 닦으신 뒤 자연스럽게 발걸음을 옮겨 평소 두 분이 앉아 계시던 자리로 향하셨습니다. 그곳에는 이미 익숙한 모습이 조용히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이선아 회장께서 이전과 다름없이 그 자리에 앉아 계셨습니다. 정장이 아닌 편안한 차림이었고 손에는 아무것도 들고 있지 않은 채 그저 그 공간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회장이라는 직함이 아닌 그저 한 사람으로 그 자리에 앉아 계신 모습이었습니다. 김복순 할머니께서는 그 모습을 보시고 잠시 걸음을 멈추셨다가 자연스럽게 다가가셨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고 특별한 인사는 없었지만 그 짧은 눈맞춤만으로도 충분한 인사가 오갔습니다. 복순 할머니께서는 가방에서 보온병을 꺼내시고 늘 하시던 것처럼 종이컵 2개를 꺼내 커피를 타기 시작하셨습니다. 그 손놀림은 이전과 똑같았고 그 모습은 어떤 것도 바뀌지 않았다는 듯 평온하게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드실 거죠? 그 말은 질문이면서도 이미 답을 알고 있는 듯한 말이었고 이선아 회장께서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따뜻한 김이 올라오는 커피를 건네받으신 회장께서는 두 손으로 종이컵을 감싸주시며 잠시 그 온기를 느끼셨습니다. 그리고는 천천히 한 모금 드신 뒤 아주 조용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직함으로 기억되지 않아요. 그 말은 누군가를 향한 조언이라기보다는 오랜 시간 많은 사람을 지켜본 사람이 조용히 내리는 결론처럼 들렸습니다. 높이 올라간 자리에서 내려다본 세상이 아니라 오래 살아오며 느껴온 진심이 담긴 말이었습니다. 김복순 할머니께서는 그 말을 듣고 가볍게 웃으셨습니다. 그리고는 고개를 살짝 끄덕이며 천천히 대답하셨습니다. 그럼요, 버틴 걸로 기억되죠. 그 말은 짧았지만 그 안에는 설명이 필요 없는 삶의 무게가 담겨 있었습니다.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한 말이 아니라 스스로 살아온 시간을 스스로 인정하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말이었습니다. 두 분 사이에는 다시 조용한 시간이 흘렀습니다. 커피를 마시는 소리와 멀리서 들려오는 아주 희미한 아침의 움직임이 그 자리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은 전혀 비어있는 느낌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말보다 더 많은 것을 나누고 있는 시간처럼 느껴지고 있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아침 햇살이 조금씩 스며들기 시작했고 그 빛이 두 사람이 앉아 있는 자리까지 천천히 닿았습니다. 그 빛 속에서 두 사람의 모습은 더 이상 회장과 청소부로 나뉘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각자의 시간을 살아온 두 사람이 같은 자리에 앉아 같은
온도의 커피를 나누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잠시 후 김복순 할머니께서는 다시 자리에서 일어나 걸레를 드셨습니다. 그리고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늘 하시던 자리로 돌아가 조용히 바닥을 닦기 시작하셨습니다. 사각사각. 그 익숙한 소리가 다시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소리는 단순한 일의 반복이 아니라 한 사람이 살아온 시간의 리듬처럼 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바라보고 계신 이선아 회장의 눈빛에는 그 시간을 알아본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조용한 존중이 담겨 있었습니다. 인생은 얼마나 높이 올라갔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끝까지 남아 있었느냐로 증명됩니다.